최신 트렌드와 기사를 분석해서 수익 나는 종목을 드리고 있는 30%입니다. 자, 요즘 힘드시죠? 자, 힘든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시작부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욱더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런 다보스 포럼의 키워드는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이런 특히 주식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 불확실성을 이기는 방법, 하필 오늘 그 관련주, 석유 관련주 중앙에너비스가 이런 불확실성을 이기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최근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여기에 자 미국, 영국 후티 반구 공격 직후 국제유가가 2.4% 급등했죠. 그런데 이 후티 반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재차 공격을 하면서 향후 이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증대된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유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이 중앙에너비스를 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석유 가격이 예전 100달러처럼 이렇지가 않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안정성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중앙에너비스를 선택을 해드렸고요. 자, 이 종목 보시는 대로 30% 이날 저희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중앙에너비스 종가 배팅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22,300원, 손절가 18,860원 이탈시, 그러면서 이란 미국 유조선 납포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이날이 언제냐면 12일이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이틀 연속 계속 올랐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매매를 크게 할 일이 없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중앙에너비스가 전일 매도가 22,300원에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만 매도를 하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아직 이 재료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재료에 따라서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 이게 최신 트렌드와 기사 이런 걸 분석하다 보니까 된다는 거죠. 최근 이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죠? 보시는 대로 자, 여기서 이만큼 지금 1월 초에 2675인데 지금 전일 2500이 깨졌고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의 가장 큰 원인, 항상 보면 주가와 환율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보시는 대로 원달러 환율 추세가 어떻게 보면 이런 추세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이런 추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지금 전일 이 부분을 뚫고 오늘은 지금 1340원을 넘어가고 있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자 1350까지는 거의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올라간다고 본다면 1350원 올라갈 때까지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달러 환율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식시장 그래프 분석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세계 경제 포럼. 자, 이게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연차 총회가 개막한 15일, 현재 주최 측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이 약화될 것이다는 냉정한 진단을 남았다는 거죠. 이긴즉슨 세계 경제의 뭡니까? 여러분들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다. 올해는 경제 자체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자, 56%는 올해 세계 경쟁이 약해질 것이다. 나머지 44%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성장력이 강해질 것이다 하는데 약해진다는 이 숫자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올해 매우 강한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아예 없다는데 모두 동의했다. 그러니까 강력한 성장, 이 팬데믹 이후에 강력한 성장을 왔던 미국, 그리고 그 외 나라 중에서도 강력한 성장 글로벌에는 지금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여기에 국내는 한술 더 뜨지요. 자, 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되면서 그 다음 타자들이 지금, 그것도 대기업들, 뭐 지금 언론상에 나온 것만 해도 뭐 롯데, 신세계 이런 건설 회사들이 어렵다. 자, 그러면서 정말 이 4월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지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도 안 좋아. 그렇다고 금리를 빨리 내리지도 못해. 그렇다 보니까 이 건설에서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그런데 말이죠.
건설사,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 항상 또 수혜를 보는 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부실 물량을 받는 부실 채권 시장, 바로 NPL 시장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규모가 근데 어느 정도 되냐면, 자, 부동산 PF 대출자의 130조 원가량 중 최대 부실 규모가 70조 원. 이 NPL 시장에서 이런 NPL 이 업체들은 이걸 싸게 그것도 주춤해서 이 시장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 NPL 관련주, 자, 지난해도 최대 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은행권의 부실 채권, 올해도 대규모인데 아마 최대 규모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도 연착륙이 어려워져 상매각을 고려했다. 자, 1+1이라는 얘기죠. 부동산 PF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NPL 시장은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저는 호황이 된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친절하게, 그죠, 여러분들? 이 NPL 관련주 딱 봤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 떠오른 NPL 시장 쳐봤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부실 채권이나 이런 이 관련주를 뽑아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봉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상봉프로는 그 어떤 관련주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드리는 이 NPL 관련주는, 자, 보시면 2017년,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던 이 종목이, 그죠? 짧은 시간에 상승합니다. 이게 NPL 관련주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자, 지금 이 종목은 7년을 기다려온 종목입니다. 7년을 기다린 종목. 여기에 당연히 여러분들 이 NPL 관련 쪽 당연히 있겠죠. 국내 최초 업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종목입니다. 이 회사가. 또한 실적도 올해까지가 어떻게 보면 좀 나빠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왔겠죠. 그런데 자, NPL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실적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7년을 기다려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거 시시하게 100% 먹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100%에서 최소한 많게는 500%까지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먹지 않을까. 안전빵으로 해서 7년을 기다렸고 NPL 실적 모든 삼박자를 갖춘 이 종목. 자, 이 종목 원하신 분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휴대폰으로 해서 문자 1번만 딱 보내주시면 이 NPL 관련주 3박자를 고루 갖춘 이 종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자, 이런 종목 선택, 그리고 자, 어떤 종목을 드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30%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노래처럼 정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